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회 박미정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성농민회에서 활동하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농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 귀중해서 기꺼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고, 오늘 효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연어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또 많은 고민들과 대안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같이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 슬프게도 기후를 지키면서 농업을 지키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기후 위기에 가장 최전선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순서는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올 작년 추석이었죠.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쉬는 정말로 보름달 아래서 쉬는 그날에 봄부터 시작되었던 이 기후 재난의 그 걱정에 추석날 밤에 과수원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을 해야 됐던 그 마음으로 농막에서 자다가 화재로 돌아가신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이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한 농민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방제를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한 농민이 해결할 수 있는 농민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에 이 농업은 이미 산업화되었고 그 산업화 이후에서 수질 오염이나 생물 다양성 및 토양 손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등의 온갖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산업화된 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농업 방식은 단작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끊임없이 늘려서 상품으로서의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단작은 병해충의 확산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감소라든지 농업 경영 관리에 있어서 단순화를 가져왔고, 화학 비료, 농약 의존 그리고 심화 같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산업화된 이 신자유주의 농업 안에서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년 내에 농사 지었지만 농민들 손에 떨어지는 농업소득은 작년 기준에서 1,0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를 메꾸기 위해서 여성 농민들은 식당으로 요양보호사로, 남성 농민들은 공장으로, 지역에 조선소가 있으면 조선소 노동자로 그렇게 하면서 농업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민들은 다른 농민들보다 더 많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규모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화는 10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주변의 농민들을 보면 최소 2배 이상, 최소 3배 이상의 농사를 규모화를 늘리게 되었고, 이 규모화를 늘리는 것은 나중에 동반하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력 부족을 느끼게 되고, 끊임없이 고투입의 이 금융과 그리고 고투입의 이 여러 가지 투입제를 써물어서 결국은 농민들에게 남는 것은 빚이나 골병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농민들보다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보면 제가 있는 지역은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고추나 여러 가지 작목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10월 달에 하우스에 정식을 했는데 지금은 8월 달까지 옮겨졌어요. 그래서 다른 농민들이 생산하기 전에 더 빨리 생산해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것은 다시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지금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농민들이 심지 않은 작물을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작물들, 끊임없이 새로운 이 농산물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블랙베리, 지금 나오는 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불과 1, 2년 전까지는 한 송이에 뭐 2만 원 했는데 지금은 한 박스에 2만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은 이렇게 다른 농민들이 심지 않은 이 농작물을 심으로서 내가 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했을 때는 그 가격이 똥값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물을 머금고 또 다른 작물로 전환해야 되는 그 과정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 빼고 다른 지역에 큰 비가 오거나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다 망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이렇게 일정 정도 가격을 보장받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게 한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농산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가 오거나 뭐 큰 바람이 불어서 농산물이 다른 지역은 정말로 반응을 했을 때 이 농산물 또한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값싼 수입 농산물을 수입해 와서 시장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농민들끼리 끊임없이 경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을 보면 이미 자본에 침식당한 농업은 그 규모를 점점 더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은 점점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밸리,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30억 빌려줄게.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무평가 없이 30억 줄게. 이 스마트팜 지어. 그래서 100년 동안, 100년이 아니지, 30년 동안 30억을 천천히 갚아하는데 농산물 값이 그게 보장이 됩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청년들을 향후의 채무자로 신불자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미 양도는 일반 농민들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화되어 있고, 한우농가 또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소규모, 중소규모로 농사를 지었던 한우농가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규모로 한우농가밖에 살아남지 않은 상황이고, 양계는 알다시피 이제는 농민들이 거기에 농업 노동자로 전락해서 지금 닭을 키우는 농민들은 하림에 문제 제기가 있어도 문제 제기를 못해요. 문제 제기를 하면 하도 문제가 돼서 그 농민들은 바로 자르지는 않은데, 대신에 한여름과 한겨울에 물건을 낼 수 있도록 오다를 줘요. 그렇게 되면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닭들이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이 계약 물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로 농민들을 이렇게 옥죄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말도 어렵습니다. 푸드테크, 에그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여러 가지 각하게 어려운 이야기들로 농민들에게, 이것은 농민들이 그 정책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책들, 새로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우리 효정 선생님이 말했던 금융에 포획된 농업에서 사실은 지금 시기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 세력을 조직하고 거리에 나와야 될 농민들이 이 금융에 가장 포획된 농업입니다. 우리 주변의 농민들을 보면 채소빚이 5억입니다. 채소빚이 5억이고, 이 5억이라는 게 도시에서 단돈 5천만 원만 있다 하더라도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걱정이 돼서. 근데 농민들은 나도 5억이고 우리 뒷집도 5억이고 우리 옆집도 5억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로 심각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의 농사들, 지금의 농법이 정말로 아니라고 다들 고민하고 있고, 이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나서야 되겠지만 여기에 발목이 묶여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바로 전환을 하는 순간에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발목이 묶여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신 한 개인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은 식량 주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식량 주권에서 농민들은 적어도 내가 짓고 싶은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소비자들은 내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줘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당연하게 소비자와 농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식량 주권이고, 그것이
실행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 발이 되는 것이 농생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생태학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 경제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농민들과 농업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이것은 기후위기나 농업위기나 식량위기, 사회위기는 한 몸이다. 그래서 생산성을 늘려 상품으로서의 농산물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자본의 농업에서 농민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농업에서의 전환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농민 개인에게, 농민 한 집단에게 사실은 그 과제나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은 너무나 많이 왔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과 먹거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집도 옆집도 모두 빚이 5억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던 것 같습니다.